한순간에 이제 미친 여자로 전락해서 내가 왜 살아있지, 왜 숨을 쉬지. 그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아이 컨택트를 몇 번을 봤어요. 이제 방송상에서는 어머니랑 이제 1년 만에 본다 라고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뭔가 답답한가 슬픈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어떤 그런 심정을 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신내림굿을 하는데 아빠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엄마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한 몇 년을 고향이 울산인데 안 내려갔어요. 애동 때 바쁘기도 바빴고 또 두렵기도 했고 울산에 기도 본향이니까 기도를 자주 가긴 했는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 항상 그 동네를 지나쳐야 고속도로를 타는데도 안 갔어요. 그 엄마의 눈을 보면 거짓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말하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그 기간을 한 2, 3년 가까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신의 길을 오다가 이제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이란 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3년 차 좀 지나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엄마한테 인사도 드릴 겸 또 내가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뵀는데 정확히 기억은 다 안 나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근데 반겨주시지 않았겠죠, 당연히. 굉장히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힘들었죠. 근데 저희 신랑한테도 이제 그때 당시는 예비 사위니까 내가 이걸 그만두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나는 딸이 없다. 그러셨었어요. 상견례도 안 갈 거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좀 막 대판 싸웠죠. 싸우기도 싸우고 막 악도 지르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상견례를 엄마 없이 했어요. 아빠랑 남동생, 저,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하고 오빠의 형제하고. 진짜 착잡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러고도 한 1년 가까이 엄마는 안 봤어요. 전화도 안 하고. 아빠랑만 안부 전화만 한 번씩 하고. 근데 어쩌다 우연찮게 아이 컨택트라는 섭외가 들어왔어요. 제가 신청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나가면 엄마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나는 내가 멀쩡하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멀쩡하게 말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맹신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땐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어느 정도는 대본이 있고 또 엄마랑 나의 화해가 목적이고 결혼식에 참석해줘. 나 결혼식 하고 싶어. 드레스 입고 싶어.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돌발 행동을 하시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뭐 욕을 많이 먹었죠. 되게 속상했어요. 진짜 촬영할 때도 그냥 화장 다 지워지고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숨이 껄껄 넘어갈 정도로 안 쉬어질 정도로 울었거든요. 나중에 진짜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울어서. 근데 끝나고 방송 나가는 날 되게 두려움 반, 떨림 반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TV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에 있는 꼬량주를 깡으로 우리 신랑 옆에 있는데 꼬량주를 깡으로 그냥 그걸 한 2병 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맨정신이더라고요.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맨정신으로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고 욕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주로 욕을 많이 잡쌌죠.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막 내가 자책도 많이 했고 이걸 괜히 한다 해가지고 내가 왜 해가지고 진짜 고생만 하고 산 우리 엄마인데 나 같은 딸 때문에 왜 욕을 많이 먹나. 울산의 동네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한 동네에 정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요. 우리 집안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뭐 겉모습만 보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속사정까지 다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조금 심한 거는 아셔도 이렇게까지 비춰지는 모습이 좀 많이 속상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우리 엄마가 진짜 하루도 못 쉬고 고생했어요.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 엄마가 한순간에 이제 미친 여자로 전락해서 욕을 그렇게 드시는 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막 진짜 그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외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를 고생만 한 엄마한테 내가 고작 그것도 못 견뎌서 그랬나? 근데 그때 당시는 진짜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아프고 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신을 찾지 않고서는 제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성가대 활동도 했었고 찬송가 부르고 울던 애니까 저도. 얼마나 그게 쉽게 결정한 거겠어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내가 왜 살아있지? 왜 숨을 쉬지?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다가도 나 같아도 욕하겠다.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또 오히려 우리 엄마는 담담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날 제가 지금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악플들에 저희 엄마가 댓글을 달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몇 날 며칠을 해 뜰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손님 다 취소하고. 그때 당시 제가 유튜브 촬영하던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 대표님한테도 죄송하다 내가 손님도 다 취소하고 도저히 촬영을 할 마음에 여건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촬영도 취소하고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 지냈던 것 같아요. 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보다 우리 엄마가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더 잘 견디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제가 저희 엄마 아빠 모시고 왔어요. 울산에 계시는 집 다 정리하고 가게 방도 다 정리하고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같이 막 아웅다웅 티격태격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땐 그랬는데. 방송 출연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타인의 시선들도 있고 이제 악플도 좀 있었고 또 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또 마음이 조금 더 커지거나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엄마는 여기다 왜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막 온전한 댓글을 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반박하는 글들을 올리셨죠. 뭐 하나님 기도에 관한 것들이나 뭐 우리 딸이 뭐 여전히 뭐 우리 딸 안에 사역하는 악한 존재가 우리 딸을 삼키고 있는데 돌아올 걸 믿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속상하긴 했는데 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플과 또 오해 시간들도 다 버티고 지나오셨고 그러면 컨텐츠를 시점으로 조금 더 전으로 돌아와서 살짝 말씀 주셨지만 뭐 열심히 살아왔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신 받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좀 해봐 주실까요? 일단 저희 집은 좀 많이 미어지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저 어릴 때 울산의 남목이라는 동네에서 살 때인데 그 여러 집이 이렇게 쪼개서 월세로 들어가고 여기 주인집이 있고 한 그런 새 집에 맨 끝에 쪽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단칸방이었거든요. 단칸방에 주방도 바깥에 있고 씻는 것도 그 바닥에서 바깥에서 씻어야 되고 화장실도 저 돌아가야 있고 그런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7살 때까지 거기 살았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5살인가 6살 때 심장병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부산 메리노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팠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조금만 다쳐도 출혈이 심했다고 해요. 쇼크가 올 정도로. 그래서 뛰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많이 약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업고 언덕을 그때 당시 오렌지 주스인가 그걸 사셔가지고 막 교회에서 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처음에 갔던 교회에서는 엄마 말씀으로는 좀 문전박대 당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이러면 생각 참 감사한 곳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 기억이라서 거기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등록이 돼서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리고 가정 환경도 좀 많이 열악했어요. 남목에 살다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방어진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얹혀 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외할아버지는 치매, 당뇨, 합병증이 계셨었어요. 외할머니 일찍 돌아가셨었고 거기서 지내면서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은 기억이 나는데 아빠한테 받았던 사랑은 기억이 안 나요. 뜨문뜨문 있는데 좀 많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가정 환경 자체가 부모님한테 크게 이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힘든 환경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고생 많이 했고 저랑 제 남동생도 많이 힘들었어요. 동네 분들이 다 알 정도로. 몸도 너무 자주 아픈데 저는 네가 몸이 아픈 거는 네 탓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 나 아픈 거 말하지 마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숨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수시로 아팠어요. 그 아픈 것들이 뇌수막염도 걸려보고 또 진짜 다 기억도 안 날 정도의 아픈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픈 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엄마 장사를 돕고 살았거든요. 그 놀이동산 공원 같은 데 가면 미니 포터에 바이킹 조그만한 거 애들 타는 거 아시죠? 그거를 옛날에 저희 아빠가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하셔서 포터에다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간절곶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페달 돌려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요. 또 포터에 과일 올려놓고 그 위에서 책 읽으면서 손님들한테 과일 팔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 염통이 이런 포대에 이렇게 오면 염통을 다 잘라가지고 요만한 산적꽂이에다가 반 갈라서 2개 반씩 꽂아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요. 그걸 엄마가 노점에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붕어빵 할 때는 팥을 또 자루에 이렇게 오면 그 팥에 꼭 요만한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걸 신문지 깔아놓고 요만큼씩 빼가지고 진짜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다 골라내서 그거를 또 다 씻어가지고 팥 앙금도 만들고 진짜 오만 잡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엄마 일을 돕고 어릴 때부터 학교 마치면 오뎅도 막 1,500개씩 꽂고 희한하게 장사는 잘 됐어요. 엄마가 하는 장사는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왜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있었는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항상 없었어요. 놀러 다닐 시간도 없었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제가 엄청 말도 빠르고 똑똑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께서 혹시 사교육을 시키느냐. 제가 학교에서 늘 존다. 근데 항상 성적이 좋다. 항상 너무 잘한다. 그리고 왜 좋냐라고 물어보니 이미 다 배운 거라서 이미 다 아는 거라서 재미가 없어요 라고 했대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학원 다닐 돈이 어딨어요. 저 유치원도 안 갔고 속셈학원도 한 2달 다니다가 돈 없어서 안 가고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갔는데 바이엘 1권 하고 안 갔어요. 돈 없어서.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쪼르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몸은 아프지 집에서 맨날 큰 소리 나지
무섭지.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반복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얼마 전에 옛날 아이 컨택트 영상에 그 엄마를 감싸주는 댓글을 봤는데 너무 감사한데 또 제가 억울한 건 못 참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또 제가 문제아였던 것처럼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왕따였고요. 중학교 때도 친구가 몇 명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괴롭힘을 당했으면 당했지 제가 누굴 괴롭히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럴 깜냥도 안 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깜냥도 안 됐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가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출을 한 이유는 집이 무서워서. 그 제 어린 시절을 아는 그 동네에서 저를 오래되신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제가 왜 가출을 했는지. 그런데도 나가서 항상 엄마 걱정이었거든요. 김밥 천국, 그때 당시 김밥 박사 일하고 김밥 천국 갓 생겼을 때 막 야간 주간 번갈아 가면서 일하고 주유소 알바하고 횟집 알바하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막 엄마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20살 되고 나서 머리가 좀 컸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고 좀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 좀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일할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불량 학생이어서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썩이고 사고를 많이 쳤다 이러는데 전 사고 친 게 없어요 사실. 뭘 사고를 칠 깜냥도 안 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됐어요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귀신한테 시달리던 때도 있고 내가 조현병인가 착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고 가위 눌림, 뭐 꿈자리, 예지몽 이런 거는 좀 많이 심했는데 꿈을 안 꾸는 날이 없을 정도로 하루에 4-5개 이상씩의 꿈을 꿨으니까 네, 꿈을 꾸면 항상 몸이 아팠거든요. 안 좋은 꿈을, 반복적인 꿈을 꾸면. 그런 상황에 정신과도 다녀보면서 조현병이 의심돼서 내가 자꾸 뭔가를 보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멀쩡하다. 우울증, 조울증은 있지만 조현병은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 심해졌다가 몸이 아픈데 일은 할 수 있었어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프고 밖에 나가 일을 하면 몸이 안 아프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 아파서 못 자요. 근데 그때도 신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아기 때 좀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게 가장 두려웠고 그런 부분들이 얘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이게 시작이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찾고 찾다가 저희 신아버지를 찾았죠. 그래서 신의 길을 가게 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신 받고 나서 잘 불렸어요. 뭐 30이 돼도 그때 당시에 어릴 때 20평 넘는 집에 월세로라도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30평 넘는 집에 그래도 가족 다 모시고 살고 있고 벌이 나쁘지 않고 나가는 거 많아서 힘들어도 뭐 그만큼 버니까 충당이 되고 잘 불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이 병원에 입원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신 받고 나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뭐 죽기야 하겠냐. 죽을 때까지 뛰라 하시니 제 무당 맞아? 신 물려! 너 신 아니야! 이러면서